지난 2012년경 지방의 작은 지자체에서 시작한 소위 100원 택시.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대표적인 복지 사업으로 꼽힙니다. 우선 적자 버스 노선을 많은 비용을 들여 억지로 유지시키지 않아도 돼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 들어갑니다. 여기에 버스에 비해 당연히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 모델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82개 지역으로 2019년부터는 160개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를 조명한 기사를 얼마 전 냈는데요. 그 제목은 신의 선물, 한국 시골에서 9센트 택시 타기. 개인적으로 참 좋은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언론 기사가 주어야 할 정보나 시사점도 빠짐없이 주고 제시하면서도 감성적인 문체로 잘 풀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클립에서는 국내 언론에선 생략한 부분들도 빼지 않고 넣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흐린 날의 아침 어느 날 한국 서해안의 한 마을. 5명의 노인들이 무성하게 자란 녹색논을 뒤덮은 안개 사이로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서두르지 않는다. 이 일군의 사람들은 한때 시골 지역에선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던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쇼핑을 할 수 있고 병원이 있는 20분 거리에 있는 읍내에 데려다줄 택시였다. 그렇지만 그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 해도 이 차를 쉽게 탈 수 있었다. 총 운임에서 각 승객의 몫은 달러가 아닌 센트로 계산된다. 승객 중 한 명인 나정순 씨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 말한다. 그들의 마을은 100원 택시로 더 잘 알려진 희망택시의 발상지인 서천군에 있다. 100원은 약 9센트다. 2013년에 이 지역은 위기에 직면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버스 승객 수도 감소해 수익성이 없는 노선들은 사라졌다. 한때 하루에 3대의 버스가 다니던 곳이 갑자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을에 고립시켜버렸다. 서천군의 해법은 바로 사람들이 외딴 마을로 택시를 부르게 하는 것이다. 택시 요금은 단 100원이며 나머지 요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인근 마을의 시장에 갈 때에도 100원 택시를 부를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으며 이제 서천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한국 농촌의 대중교통에 혁명이 일어났다. 나 씨는 말한다. 이제 택시가 나를 문 앞까지 태워줍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했던 과거를 지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리를 다쳤지만 저 같은 노인들을 도와줄 사람이 이 주변엔 없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동시에 빠른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 예산에서부터 대중교통, 학교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측면에서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나씨 아이들을 포함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떠난 수천 개의 시골 마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씨가 사는 선동마을은 한때 25가구였지만 지금은 12가구로 줄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은퇴한 농부 외에는 거의 살지 않는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 정부 관리들은 이러한 지역에 버스를 배치하고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넓은 도로를 새로 까는 것보다 100원 택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박경수 씨는 100원 택시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장터에 나가면서 생활의 지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말한다. 그는 12채의 집이 있는 마을에 거주하는데 그중 3채는 하루하루 썩어가는 비어있는 집이다. 어젯밤에 비가 왔을 때 옆집에 있는 빈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면 비교적 집이 잘 관리되어 있는 박 씨의 집. 그의 집 벽에는 농기구가 가지런히 매달려 있고 문 밖에는 백일홍이 피어 있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는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지역 택시 운전사들도 이 프로그램을 환영했다. 이는 추가 수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100원 택시기사 이기엽 씨는 말한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1-2주 동안 제 택시를 타지 않으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씨와 친구들에겐 택시를 타고 서천군 시내와 5일장이 열리는 다음 마을로 가는 것은 사실상 일상의 유일한 모험이다. 식료품을 사거나 의사를 만나는 것 외에도 그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누가 요양원으로 이송되었는지, 누가 사망했는지 등의 소식을 교환한다. 서천은 2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모시식물로 고급 직물을 짜는 수백 년의 전통과 해양생물이 가득한 갯벌이 그것이다. 충청남도 일부인 이 군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주인 소곡주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가 농촌에 가한 격변을 이 카운티는 피하지 못했다. 모시산업은 쇠퇴했다. 현재 한국인들이 입는 대부분의 옷은 수입되거나 합성 소재로 만들어진다. 사람들은 소곡주보다 수입 와인과 맥주를 더 많이 마신다. 서천군의 인구는 1960년대 16만 명에서 올해 5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중 38%가 65세 이상이다. 나씨 마을의 가장 어린 주민은 60대 부부. 군청 소재지인 서천은 고령화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최근 장날에는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진료소에 노인 환자들로 붐볐다.
근처 버스와 택시 정류장에는 꾸부정한 나이든 승객들이 차양 아래에 앉아있다. 그들은 가득 찬 짐꾸러미를 갖고서 버스나 100원짜리 택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굴에서 배치한 노란색 조끼를 입은 젊은 조수는 노인들이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그들의 가방을 나르는 것을 도우느라 바빴다. 한국의 통계청이 2010년 전국조사를 실시했을 때 대중교통의 부족은 한국 농촌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다. 노박래 서천 고위관리자는 말한다. 겨울철 눈이 내릴 때와 여름철 더운 시기에는 노인들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더욱 힘듭니다. 100원 택시는 지난해 서천시 40개 마을에서 4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날랐다. 군에서 이 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은 14만 7천 달러다. 주민들은 군 내에서 단거리 운행 시 100원, 장거리 운행 시 최대 1,500원을 지불한다. 100원 택시가 도입되기 전에는 같은 택시를 탈 때 만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촌에서 27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와 유사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선 임산부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100원 택시가 도입된 이후 외딴 마을 사람들의 외출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씨 친구 중 한 명인 홍석순 씨는 새 자녀가 이사를 나간 후 홀로 살았다. 그녀는 얼마 전 시장에서 가져온 생선과 게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심지어 기자에게 새 바지를 입은 것을 보여줬다. 무엇을 위해 쇼핑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답한다. 이번 주말에 아들이 놀러옵니다. 라고 말이다. 뉴욕타임즈의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게 같은 내용을 다룬 오래전 우리나라 언론들의 기사들입니다. 정책의 원조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원조 논란과 같은 별 가치없는 갈등을 중계하는 기사. 누가 봐도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게 묻어나는 뉴욕타임즈 기사와 다른 누가 봐도 보도자료를 받아 책상 위에서 쓴 것이 묻어나는 기사. 그 질적 차이를 개인적으로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정책, 복지, 인구 문제, 농촌 공동화, 지방자치 등등 주목할 포인트가 참 많은 기사입니다. 아시아 유리에 언론 자유도가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지만 어째 기사의 질은 갈수록 후퇴하는 느낌.